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한 직후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교실 이탈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일부 교육 당국이 잇따라 징계에 나서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체류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검토 중인 재산세 9.5% 인상안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6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자리를 놓고 한인 정치인들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민석준 현 시의원은 어젯밤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러닝메이트를 공개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아이스아웃, 학생들의 교실 이탈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도중 학교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각 교육 당국이 잇따라 징계에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교 질서 유지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정책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전반에 반대하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민자들이 추방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업 도중 학교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각 교육 당국이 잇따라 징계에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교 질서 유지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 고등학교에서는 지난주 반 아이스 시위에 참여해 수업 중 교정을 벗어난 학생 303명이 3일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위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퍼블릭 스쿨스에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됐으며 수백 명의 학생이 인근 도로로 이동해 지역 경찰이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를 맡았습니다. 헤더 에브니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업 시간 중 허가 없이 교정을 떠나는 것은 학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조치가 시위 내용이 아니라 무단 결석 및 무단 이탈이라는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머스탱 교육부에서도 122명의 학생이 수업을 이탈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케빈 스티드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단 결석은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다며 학교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지만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인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은 티셔츠 착용이나 교내 신문기고, 방과 후 시위 등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무단 이탈하는 방식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클로비스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에 대해 경찰이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성인이 무단 결석을 조장할 경우 미성년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학생 주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학군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아이스아웃 시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향후에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반아이스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교칙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교육 현장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체류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둔 가정까지 집을 잃을 수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 허드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새 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소유한 주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원래 불법 체류자는 이 같은 정부 지원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가족,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가족에 한해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부모나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결국 해당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수십 년간 악용해온 허점이라고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콧 터너 허드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밀어내면서 수십 년 된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최종 확정되지 못했는데 이번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주거 권익단체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비영리단체 내셔널 하우징 로우 프로젝트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집을 이룰 수 있으며 그중 3만 7천 명 이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어린이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의 셰이머스 롤러 사무국장은 이 제안은 연방법에 위배되며 이민자 가정에 고통과 공포를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이 주택당국으로 하여금 불법 체류 입주자를 이민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라는 허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택당국을 사실상 이민단속 기관으로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드 측도 규정안에서 이번 변경이 해당 가정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지원금을 원래 수혜 대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은 오늘 연방간부에 게재돼 이후 60일 동안 주택당국과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체류 신분이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이민사회, 이번 규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가 5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9.5%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But I want to be clear. $5.4 billion is still a very steep mountain to climb.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27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뉴욕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고소득층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This is a fiscal crisis that was not created by working and middle-class New Yorkers. It should not be placed on their backs in order for the city to resolve it. What we need to do is reckon with the structural nature of this and put ourselves back on the kind of footing that allows us to advance an agenda. The property tax increase, if the city was forced to do so, would be at a 9.5% increase.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not want to do,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going to utilize every single option to ensure does not come to pass. 하지만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I'm not supportive of property tax increase. I don't know that that's necessary, but let's find out what is really necessary for him to close that gap. 이에 재산세 인상이 사실상 뉴욕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은 시장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며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재산세 인상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 is we've got to identify savings in the budget. 이에 대해 퀸스 캠브리아 하이츠에서는 수십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모여 뉴욕시장의 재산세 인상안을 규탄했습니다. To the mayor, with the greatest respects, in every campaign speech, in every debate where you engage, we opened our ears to listen. Now today, accept the words echoing from us now. Do your job as mayor and leave our taxes out of it.
1990년대 대학 졸업 직후 단독주택을 구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이 집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며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까지 인상되면 뉴욕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부유층 증세가 안 되면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식의 접근은 주민을 협상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are giving only two options. You're saying if we don't tax the rich, then I got to increase property taxes. We are not a pawn in Southeast Queens. We are not part of your negotiation tactics. 재산세가 실제로 9.5%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서 연간 약 $8,000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월 $63, 연간 약 $76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정 압박은 주택 소유주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임대료에는 건물주의 재산세가 포함돼 있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월 $3,000의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월세가 $3,28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뉴욕시 재산세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적자 해소라는 과제와 시민 부담 완화라는 공약 사이 정체적 논쟁과 찬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투자 회사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6.01%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드맥에 따르면 일주일 전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 저당 증권 매입 방침을 시사하면서 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이 곧바로 주택거래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고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4%가 급감해 약 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중고주택 판매 가계약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공급 부족 속에 1월 중고주택 중간 가격은 39만 6,800달러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은 31개월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는 내려도 살 집이 없고 있는 집은 너무 비싼 것이 미국 주택시장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은 단독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형 투자 회사들이 실수요자와 경쟁하는 것을 막아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1,000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기준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정연설에서 이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많고 기존 보유주택 매각 의무는 없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금리 하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자리를 놓고 한인 정치인들의 맞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석준 현 시의원은 어젯밤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러닝메이트를 공개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폴김 현 시장도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6월 민주당 예비선거를 향한 펠팍 한인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한 행사장에 지역 주민 약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석준 시의원의 펠팍 시장 선거 출마 선언 후에 마련된 후원의 밤 발족식 자리입니다. 민석준 시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펠팍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투명한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 의원은 세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그리고 정당을 초월한 통합 리더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약속드리는 세 가지.
투명한 타운,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부담을 남기는 행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재정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십,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정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펜팍에 사는 동네 주민입니다. 저는 편을 가르는 리더가 아니라 모두와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러닝메이트 2명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펠팍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지역 주민이자 전직 연방우체국 노조협상 대표 출신인 제이슨 줄리아노 씨는 경청과 신뢰의 리더십을 약속했습니다.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pay taxes, and we all care about our neighborhoods, and we all want a government that puts residents first. With your trust, we are going to increase transparency. We are going to strengthen financial accountability. We are asking for your trust tonight. We are asking for your support, and we look forward to earning your vote on Tuesday, June 2nd. Thank you very much, and let's go. 또 다른 러닝메이트인 원유봉 시의원의 합류는 이날 행사의 또 다른 주목 포인트였습니다. 원 의원은 현 행정부가 재정 적자와 불투명한 행정으로 주민 신뢰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 의원과 함께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8년은 또다시 재정 적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여러분과 저 주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석정민 시장 후보와 힘을 모으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미니언 캠프가 출범한 가운데 폴김 현 시장도 재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첫 임기 동안 이뤄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재선에 나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펠팍 한인 선거에 이목이 지목된 이번 예비선거. 이로써 오는 6월 2일 펠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폴김 시장과 변화를 내세운 민석준 시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비행기표 구입, 유일이 중요하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행 플랫폼 익스페디아가 수백만 건의 항공 데이터를 분석한 2026년 항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권은 금요일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일요일과 비교해 국내선은 14%, 국제선은 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시기는 출발 31일에서 45일 전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180일 이상 전에 미리 사면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출발 8일에서 2주 전 예약 시 평균 $225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탑승일은 화요일이 가장 한산하고 일요일이 가장 붐빕니다. 가장 저렴한 탑승월은 8월, 가장 붐비는 날은 7월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정부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IT 인재 대규모 영입에 나섭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테크포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약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재무부, 나사 등 정부 부처에 AI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연봉은 $15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로 일반 정부 IT 신입 급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실무 능력을 우선하는 채용 방식으로 이미 10,000건이 넘는 지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참가자에게는 기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기회도 제공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을 기부한 전력이 있다며 이해 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강한 눈폭풍이 예고된 가운데 미 국립기상청이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일요일 오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적용됩니다.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나소 카운티, 뉴저지 북동부에는 3인치에서 10인치의 적설이 예상되며 서포 카운티는 최대 10인치에서 13인치까지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습한 눈과 강풍이 겹치면서 강한 눈보라 수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제설 작업반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통정책 변화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주 차량국 DMV가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용 운전면허 CDL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특별명령에 따른 조치로 트럭 운전사나 스쿨버스 기사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최대 20만 명의 이민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립학교 스쿨버스와 MTA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충분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뉴욕 진출을 추진해온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뉴욕 서비스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